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오늘은 거울 명상 두 번째 시간으로 거울 명상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명상으로 무의식을 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 것인가? 원래의 나로 살 것인가? 저는 5개월 전 거울 명상을 시작한 뒤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일그러져 너무도 놀랐지만 꾹 참고 계속했더니 흰빛이 몸을 둘러싸면서 몸의 형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명상을 했더니 시작하면 바로 얼굴과 몸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보랏빛 물결이 몸을 통과해 흘러가는 느낌도 받고 머리 꼭대기에서 보랏빛 연기가 폴폴 흘러나가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하는 빛이 눈앞을 지나간 뒤였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고 절대 공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바로 그날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문직 팀장 자리였는데 마침 채용 시기도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력서를 냈고 면접에서 대답도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최종 합격 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울 명상 중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날 자리가 아닌데 널 위해 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인생의 숙제를 한번 풀어봐라. 저는 매일 아침 30분 이상씩 거울 명상을 하고 있고 예전 같으면 견디지 못할 상황도 웃어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꿈꾸던 직장에 취직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현실 속에서 몸을 바삐 움직여 애를 썼기 때문인가? 몸을 바삐 움직인 결과로 취직한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몸을 완전히 벗어난 텅 빈 마음이 됐다. 거울 명상으로 텅 빈 마음이 되고 나서 평소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을 뿐이다. 게다가 면접 시험도 잘 치르지 못했다. 그런데도 최종 합격됐다. 텅 빈 마음이 되고 나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났다. 텅 빈 마음이 되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현실이 내 생각대로 돌아간다.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의이화다. 텅 비우면 오묘한 기적이 일어나는 진공묘유다. 현실 속에서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몸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간다. 나와 분리된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렵다. 그래서 늘 나를 채찍질한다. 나 자신도 그랬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했다. 가난한 농촌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할머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객지에 나와서도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 없었다. 나이가 드니 몸 이곳저곳이 아팠다. 나는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건 왜인가? 몸이 나라는 착각, 현실이 실제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이다.
그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다. 현실이라는 3차원 공간은 무의식이 펼쳐지는 꿈이고 우리 몸은 그 꿈속의 등장인물이다. 꿈속에서 꿈을 바꿔보려 발버둥 칠수록 점점 꿈속에 깊이 빠져들어 고통만 커질 뿐이다. 꿈을 바꾸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는다. 뭘 해서 먹고 살지? 이걸 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라는 반대쪽 목소리도 들린다. 그 사람한테 말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옷을 입고 나갈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의식 속에 짝이 되는 인격체들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서로 맞서 싸우고 갈팡질팡한다. 꿈속에 갇혀 있으니 진실이 보이지 않아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늘 이런 불안하고 어두운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두우니 늘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이 창조될 수밖에 없다. 현실은 마음의 결과물이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게 운명이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인격체들이 내 몸을 이끌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다. 이 인격체들의 존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운명을 벗어난다. 거울 명상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준다. 그럼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텅 빈 근원의 마음, 알미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인 현실을 실제라고 착각하며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삶이다. 현실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등 짝이 되는 생각들이 서로를 빌려 생기는 꿈이다. 이 생각들이 뭉쳐져 생긴 인격체들이 번갈아가며 내 몸을 차지한 채 풍요와 빈곤, 유능과 무능, 우월감과 열등감,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등을 오르내리는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터 현실을 꾸며낸다. 둘째, 꿈에서 깨어나 원래의 나인 텅 빈 근원의 마음, 즉 순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사랑이며 전지전능한 알미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나는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고 근원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사랑 속에 사는 삶이다. 위 여성의 사례를 다시 보라. 거울 명상으로 텅 빈 마음인 암과 하나가 되니 알미 나의 생존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내가 할 일은 알미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다.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현실을 움직여준다.
나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다. 내가 고통스럽게 몸을 움직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거울 명상은 근원의 마음에게 맡겨놓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몸을 벗어나 텅 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마음에게 인생살이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짐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마음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마음을 쪼갤 수 있는가? 거울 명상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거울 속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진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울 명상으로 무의식을 정화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